방황하던 인간 펠레우스, 영생불사를 누리다. 인간들 중에서 여신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펠레우스 한 사람뿐이다. 펠레우스의 할아버지는 제우스 신인데 인간 중 제우스의 손자인 것은 펠레우스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으나 바다의 버금신 네레우스의 딸인 테티스와 같은 여신을 아내로 맞은 사람은 펠레우스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이다. 제우스가 한창 남봉을 피우고 다닐 때의 일이다. 헤라의 감시가 잠깐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우스는 들불로 둔갑한 뒤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에게 접근했다. 아이기나가 제우스인 줄도 모르고 불길을 잡으려고 다가오자 제우스는 아이기나를 데리고 오이노파 섬으로 달아났다. 강의 신 아소포스는 딸을 찾아다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꾀가 많다는 시시포스에게 물어보았다. 시시포스로부터 딸이 있는 곳과 딸을 납치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낸 아소포스는 그 섬으로 접근했다. 몹시 무안해진 제우스는 도리어 화를 내며 벼락으로 아소포스를 쳤다. 아소포스는 서둘러 아소포스 강으로 도망치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한다. 딸은 농락하고 그 아비는 벼락으로 치고 이것은 대체 제우스 신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재수가 없는 것이냐. 참고로 시시포스는 이 사건으로 제우스의 미움을 받아 무한지옥 타르타로스에서 매일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벌을 받게 된다. 한편 아이기나가 제우스의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바로 아이아코스다. 아이아코스는 이 섬나라의 왕위에 오르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섬 이름을 아예 아이기나로 바꾸었다. 아이아코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을 늘 공정하게 판결했다. 아이아코스의 판결이 어찌나 공정한지 신들도 아이아코스를 찾아올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정의로운 아이아코스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아이아코스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인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죽은 뒤 저승에 내려가 재물 많기로 유명한 하데스의 창고 열쇠를 간수하는 소임을 맡게 된다. 이 아이아코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텔라몬과 펠레우스다. 이들 형제에게는 배다른 아우가 하나 있었다. 포코스가 아우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포코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형들을 앞질렀다. 이에 질투를 느낀 텔라몬은 몸의 균형을 잃은 척하면서 포코스의 머리를 겨냥하고 원반을 던졌다. 포코스는 즉사했고 텔라몬은 아우 펠레우스를 꿰어 배다른 아우의 시체를 숨겼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시체가 발견되고 이들의 범행도 밝혀졌다. 엄격한 심판관이자 경건한 인간인 아버지 아이아코스는 두 아들을 섬에서 추방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종살이를 함으로써 죄를 닦게 한 것이다. 펠레우스는 프티아로 건너가 그 나라 왕 악토르 밑에서 종살이를 했다. 악토르 왕은 펠레우스를 좋게 보았던지 왕국의 일부를 주고 공주 안티고네와 짝지어 주었다. 안티고네는 곧 딸을 낳았다. 펠레우스가 원정대원이 되어 이아손과 함께 금양모피를 찾아온 것도 이 즈음이고 멜레아그로스를 도와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을 나선 것도 이 즈음의 일이다. 그런데 멧돼지 사냥에서 펠레우스가 던진 창이 멧돼지가 아닌 에우리티온의 가슴을 관통했다. 에우리티온은 악토르 왕의 아들이었다. 펠레우스는 이로써 프티아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아우 포코스 죽인 죄를 다 닦기는커녕 왕자 에우리티온을 죽인 죄를 또 어디에선가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펠레우스가 찾아간 곳은 이올코스였다. 당시 이올코스의 왕은 펠레우스와는 아르고 원정 때 잘 알게 된 친구 아카스토스였다. 펠레우스가 여걸 아탈란테와 씨름판에서 힘을 겨룬 것은 아카스토스의 아버지 펠리아스 왕의 장례 경기 때였다. 사실 펠레우스는 아르고 원정 때도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옛 그림을 보면 여걸 아탈란테와의 씨름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했던 것 같다. 방황하는 인간 펠레우스는 또 한 차례 위기를 맞는다. 왕비 아스티다미아가 펠레우스에게 연정을 품고 자꾸만 유혹했던 것이다. 펠레우스는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다. 아르고 원정을 함께한 왕년의 전우를 난처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펠레우스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왕비는 복수를 맹세하고는 몰래 펠레우스의 아내 안티고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펠레우스가 이올코스의 공주와 결혼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펠레우스의 아내 안티고네는 이 편지를 받은 직후
펠레우스의 혼인길을 열어주기 위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펠레우스에 대한 왕비의 유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펠레우스가 여전히 싸늘한 반응만 보이자 왕비는 왕에게 펠레우스가 자신을 유혹해놓으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카스토스 왕으로서는 난처했다. 죄 다 끌어온 왕년의 전우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왕국에 몸을 붙이고 있는 나그네는 알뜰살뜰 보살펴야 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의 엄격한 불문율이었다. 아카스토스는 다른 방법을 썼다. 그는 사냥하러 가자면서 펠레우스를 꿰어내었다. 펠리온산으로 사냥이나 가세. 한바탕 시합을 벌이자는 것일세. 한낱 아녀자에 지나지 않는 아탈란테에게 쩔쩔매던 자네에게 이런 기회를 주니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아카스토스 왕에게는 부하가 많았지만 펠레우스는 홀몸이었다. 시합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펠레우스는 짐승을 죽일 때마다 혀를 잘라 자루에 넣었다. 펠레우스가 그렇게 하루 종일 짐승을 죽이고 혀를 잘라 자루에 넣고는 왕 일행과 합류하고 보니 아카스토스 왕 일행이 죽인 짐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펠레우스에게 왕은 또다시 비아냥거렸다. 하하, 빈손으로 오셨군. 하기야 잡으라는 칼리돈의 멧돼지는 안 잡고 엉뚱한 사람을 잡았던 자네가 아닌가. 펠레우스는 아무 말 없이 자루에 든 것을 쏟았다. 자루에서 나온 짐승의 혀수는 아카스토스 일행이 잡아서 쌓아놓은 짐승의 수보다 많았다. 위험을 느낀 아카스토스는 펠레우스에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했다. 펠레우스가 골아떨어지자 아카스토스는 펠레우스의 칼을 살며시 가져다가 소똥 무더기 밑에다 감추고는 한밤중에 부하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버렸다. 펠리온산은 켄타우로스들의 산이었다. 아카스토스는 펠레우스가 난폭한 켄타우로스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펠리온산에는 난폭한 켄타우로스들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저 유명한 켄타우로스 현자 케이로는 펠리온산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펠레우스가 어떤 핏줄에서 태어난 어떤 인간이며 장차 누구와 혼인하여 어떤 아들을 낳게 될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케이로는 펠레우스의 잠을 깨우고 소똥 무더기 밑에 숨겨져 있던 칼까지 되찾아 주었다. 펠레우스와 케이론이 친구가 된 것은 바로 이 펠리온산에서였다. 이 우정은 펠레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의 교육을 케이론에게 맡기기까지 오래 계속된다. 현자 케이론 덕분에 아카스토스의 속셈을 알아낸 펠레우스는 펠리온산에서 내려온 즉시 이아손과 디오스쿠로이 등 왕년의 아르고 원정대원들을 모아 이올코스 왕국을 치고는 왕비 아스티다미아를 죽였다. 펠레우스는 이올코스 땅을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들 테살로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프티아 왕국을 차지했다. 한때 아내였던 프티아 왕국의 공주 안티고네는 목매달아 자살했으니 펠레우스에게 아내가 있을 리 없었다. 딸 폴리도라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스티다미아의 부정한 유혹을 거절하고 이 때문에 아내 안티고네를 잃은 펠레우스를 제우스가 매우 가엾게 보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를 맺어줄 생각을 했다. 여신이나 인간 세상의 여성이라면 학렬과 촌수를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랑의 상대로 삼던 제우스 신이 웬일로 네레우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답다는 테티스 여신을 인간인 펠레우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일까? 여기에는 약간의 속사정이 있다. 아주 오래전 하늘로부터 신들만의 전용물이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 죄를 벌하기 위해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의 꽁꽁언 바위산에 결박했던 적이 있다. 얼음진 바위산에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아 그가 받아야 하는 고통은 끝이 없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아르고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 밑에서 12개의 과업을 수행하던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고 있던 독수리를 화살로 쏘아 죽인 후 3000년을 묶여있던 프로메테우스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제야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그의 운명에 얽힌 비밀을 밝혀주었다. 당시 제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에게 푹 빠져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테티스가 낳을 아들이 아버지를 몇 배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이를 두려워한 제우스는 테티스를 단념하고 그녀를 별 볼 일 없는 영웅 펠레우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이모니아 땅에는 낫같이 흰 2개의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었다. 물이 깊었더라면 항구가 되기 마땅한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물은 겨우 모래를 덮는 데 지나지 못했다.
해초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이곳의 모래는 어찌나 단단한지 누가 지나가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 가까이에는 빽빽한 숲이 있고 이 숲 속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지 자연의 손길이 만든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사람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리만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굴이 하나 있었다. 테티스 여신은 돌고래를 타고 이따금 이 동굴로 와서 쉬었다 가고는 했다. 펠레우스가 테티스를 처음 본 것은 바로 이곳에서였다. 펠레우스가 나타났을 당시 테티스는 잠을 자고 있었다. 펠레우스는 테티스를 덮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두 팔로 테티스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테티스 여신은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펠레우스의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펠레우스도 만만치 않았다. 테티스가 새로 변하자 펠레우스는 그 새를 사로잡았고 커다란 나무로 변신했을 때는 그 나무 둥치에 기어 올라갔다. 테티스는 다시 점박이 호랑이로 변신했다. 그러자 담대한 펠레우스도 호랑이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완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펠레우스는 바닷물에다 술을 뿌리고 새끼 양의 내장을 불사른 다음 향을 피우고 바다의 신들에게 기도했다. 펠레우스의 정성스러운 제사에 만족한 바다의 버금신 네레우스가 깊은 바다에서 얼굴을 내밀고 이런 말을 했다.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야. 그 여신이 동굴에서 세상 모르고 잘 때 밧줄을 가지고 가서 재빨리 묶어버리면 네 신부로 삼을 수 있을 게다. 여신이 5만 가지로 모습을 바꿀 것이나 네가 속으면 안 된다. 끝까지 그 밧줄을 풀어주지 않으면 마침내 여신은 본 모습을 보일 게다. 네레우스는 이 말을 남기고 파도 소리와 함께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윽고 태양마차가 하늘을 가로질러 서쪽 바다로 잠기었다. 그러자 네레우스의 아름다운 딸 테티스가 물에서 나와 동굴로 들어가서는 침대에 누웠다. 펠레우스가 밧줄로 재빨리 묶어버리자 테티스는 온갖 것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집요한 펠레우스 앞에서는 변신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결국 본 모습을 보이면서 한숨을 쉬고 말했다. 신들의 도우심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대가 어찌 날 이길 수 있었으랴. 그제야 펠레우스는 이 여신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다. 이들의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보다는 다른 일로 매우 유명하다. 신들은 모두 초대받았는데 불청객으로 참석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부린 심술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날 에리스는 잔치마당을 떠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글귀가 새겨진 황금사과 하나를 던졌고 이 때문에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이 서로 이 사과의 소유권을 다투었다. 제우스로서는 한 여신을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판정함으로써 다른 두 여신으로부터 미움받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심판을 맡기자면서 이들을 크레타 섬의 이다산으로 데려갔다. 이다산에 버려져 양을 치던 파리스는 황금사과는 아프로디테 차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헬레네를 선물하는데 이것이 바로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이 된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된다. 예를 들어 제우스가 인간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김으로써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통해서 신들에게 박박 대드는 영웅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트로이아 전쟁은 영웅들의 씨를 말린 전쟁이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영웅들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간 오디세우스,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가 로마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아이네이아스 정도다. 아무튼 결혼식 날 펠레우스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켄타우로스 케이론으로부터는 물풀의 나무 창,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로부터는 손수 만든 갑옷, 바다의 신 포세이돈으로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두 마리의 말인 크산토스와 발리우스를 받은 것이다. 훗날 펠레우스는 이날 받은 선물들을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물려주었다. 아킬레우스가 전사한 뒤 여러 장군이 서로 자기 차지가 되어야 한다고 머리통 터지게 싸운 일이 있는데 이 싸움이 바로 이 갑옷의 소유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아킬레우스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자면 트로이아 전쟁의 비극적인 영웅 아킬레우스는 이날 결혼식을 올린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아들이다. 펠레우스 부부는 이 아들의 이름을 리기론이라고 불렀다. 리기론이 태어난 직후의 일이다. 테티스는 영생불사하는 여신이지만 펠레우스는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필멸의 인간이다.
따라서 리기론에게는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필멸의 운명이 반쯤은 섞여 있었고, 테티스는 이것을 리기론에게서 걷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지아비 몰래 아기를 영생의 불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 펠레우스에게 들키고 말았다. 펠레우스는 기겁을 하면서 아내를 나무랐고, 아내 테티스는 인간인 펠레우스의 안목에 절망하고는 바다로 돌아가 버렸다. 테티스가 아기 리기론을 영생의 불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강 물에 담갔다는 전설도 있다. 어쨌든 테티스가 리기론의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불에 넣든 물에 담그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불사의 은혜를 입었어도 이 발 뒤꿈치만은 여느 인간의 발 뒤꿈치와 똑같았다는 것이다. 훗날 아킬레우스를 죽인 것은 파리스가 발 뒤꿈치에다 쏜 화살이었다. 테티스가 바다로 돌아가 버린 뒤부터 리기론의 이름은 아킬레우스가 되었다. 입술에 엄마 젖이 닿은 적이 없는 아기라는 뜻이다. 펠레우스는 어린 아킬레우스를 켄타우로스 현자 케이론에게 맡겨 여신의 아들에 어울리는 교육을 받게 했다. 트로이아 전쟁이 터질 무렵에는 아킬레우스를 리코메데스 왕궁으로 데려가 이 궁에 숨어 살게 했다. 칼카스라는 예언자가 트로이아 전쟁은 터지게 되어 있고 아킬레우스는 반드시 참전하게 되어 있고 참전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아킬레우스는 리코메데스 왕궁에서 공주와 함께 자라났다. 하지만 그 역시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영리한 오디세우스가 꾀를 써서 아킬레우스를 찾아내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내로부터는 버림받고 아들은 다른 곳에 맡겼으니 펠레우스는 홀몸이었다. 그는 이후에도 이보가우 포코스를 죽이는데 가담한 죄를 닦기 위해 방황을 계속했다. 펠레우스는 두 팔을 벌리고 바다의 여신 푸사마테에게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 포코스의 어머니 푸사마테는 처음에는 노여움을 거두지 않았으나 테티스가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화를 가라앉혔다. 테티스와 푸사마테는 바다의 수호신 네레우스의 딸들로 서로 자매지간이었다. 이후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들 아킬레우스를 잃고 펠레우스는 매우 상심했다. 그러자 테티스 여신은 펠레우스를 바다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그에게 영생불사를 베풀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인간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는 아우를 살해한 죄에 연루되어 방황하는 인간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그는 신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유혹에만 저항했다. 이렇게 방황하던 인간이 결국엔 영생불사하는 신이 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인간의 아들답다.